공산주의자로 다져진 문재인 정권 1. 국가정보원 원장은 종북파. 이번에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 그 직후에 놀라운 인사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정권 핵심부의 김일성주의인 주체사상을 공부한 한때 좌익운동가였던 자와 운동권 출신자들을 대거 포함시켰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이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실시한 인사는 일본 관방장관 격으로 대통령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임명이었습니다. 임종석은 좌파 거물급 인사로 한양대 재학 시절인 1989년도에 학생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의 3기 의장을 맡은 종북 인사입니다. 전대협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핵심이 된 단체로 임종석이 전대협 제3기 의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급속히 주사파 노선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서 북한이 개최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때 임종석은 대학생 임수경을 비밀리에 평양에 보냈습니다. 결국 참여 저지를 위해 정부가 전투경찰대까지 동원하는 소동을 빚었고 임종석은 사건의 주모자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반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임종석은 김정일 사망 시 조의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북측의 답례가 임종석 이름을 선생님으로 붙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임종석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 신설한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국. 문재인 취임 다음 날 인사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측근 중의 측근으로 사법경찰 등의 조직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의 등용이었습니다. 1990년대 조국이 울산대학교 강사로 있으면서 좌익반국가단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이 노태우 정권의 전복을 시도한 사건에 가담하여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권력기관의 구조개혁이라 칭하여 오늘날까지 반공의 방파제가 되어온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축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고 공산주의 활동 등 간첩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국내 정치 동향 조사 정보 수집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또 사법개혁이라 칭해 지금까지 정권에 반발해온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공수처는 차관 이상의 관료나 자치단체장, 검사, 판사 등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정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할 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처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파악해도 공수처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데다 자동으로 공수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정권은 방어태세를 취할 수 있고 검찰이 추궁조차 못하게 됩니다. 2019년 9일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친인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 취임 한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도 피고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서훈.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에는 서훈이 지명됐습니다. 국정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립된 정보기관 중앙정보부의 후계 조직으로 북한의 정치공작과 간첩 침투, 반정부 운동 단속을 임무로 하고 있어 반공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훈은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에 들어가 2006년 11월부터는 대북 담당 3차장까지 맡았습니다.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해 2년간 북한에 상주했으며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로 알려진 친북파 핵심 중 한 사람입니다. 서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전략국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냈고
문재인과 서훈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구면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서훈의 국정원장 임명은 친북 성향이어서 국정원장의 적임일지 의문시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한 서훈의 후임으로 박지원이 임명됐습니다. 박지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햇볕 정책에서 한 역할을 통해서 북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약 4억 5천만 달러가 비밀리에 북한에 송금된 사건에서는 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의 맹우인 문재인을 적대시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선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문재인은 그 다음 날 박지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문재인은 햇볕 정책 계승의 의지, 풍부한 대북 경험을 평가해 박지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박지원의 발탁이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행동할 수도 있다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월간지 하나다 2019년 10월호가 보도한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사문에는 문재인과 더불어 박지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투고한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고. 지금까지 4명의 강요가 친중국파, 친북파의 핵심 공산주의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내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문재인 정권의 강요에 대해서 더욱 파고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